인생 7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자랑할수록 인간관계는 더 멀어지고 침묵할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도 자랑 한번 했다가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첫 만남에서 78%가 부정적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0년 넘게 쌓인 인간관계의 지혜를 단 30분 만에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틀어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이지만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끝까지 봐주세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70년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랑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자랑하게 될까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존경받고 소인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경험해 본 결과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전적 자산입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얼마 벌었어. 또는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모임만 가면 내가 강남의 빌딩이 몇 채야라며 자랑했죠. 처음엔 다들 대단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그 친구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하소연하더군요. 둘째, 외모와 관련된 자랑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없어. 또는 난 다이어트 안 해도 살이 안 쪄와 같은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젊었을 때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아내의 친구 중 한 분은 80대가 다 되어가는데도 성형과 시술로 젊음을 유지하고는 모임에서 다들 왜 그렇게 늙어 보이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포함한 친구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 성취에 관한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어. 또는 우리 딸이 대기업 임원이야 라는 말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자녀와 관계가 소원한 부모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자기 길을 찾아 지금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저는 친척 모임에서 다른 분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마다 위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의 자랑이 얼마나 아프게 들릴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기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학벌 및 직업에 관한 자랑입니다. 내가 명문대 출신이라서 또는 내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모두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65세에 지역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제 대답이 자랑처럼 들렸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라고만 답합니다. 다섯째, 유명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아는 장관님이 또는 내 골프 친구가 어떤 회장인데 라는 말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품을 의심받게 만듭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연결고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주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60대 초반에 동창회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한 동창이 모임에서 정치인 인맥을 자랑하며 단체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탄했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니면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제 남동생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고 운이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죠. 한 번은 명절에 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새로 산 외제차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과의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알려주더군요. 동생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제 무심한 자랑이 동생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보다 함께할 사람이 많은 노년이 더 행복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진심 어린 질문 한마디가 10분짜리 자랑보다 관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한 번은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임에서 일부러 제 이야기는 짧게 하고 친구들의 근황을 물었더니 한 친구가 손주의 입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위로해 준 것이 그 친구에겐 큰 힘이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제 여행 자랑을 했다면 얼마나 무신경한 행동이었을까요? 둘째, 자랑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이런 성과를 냈어 보다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품격 있습니다. 자랑은 나에 집중하지만 감사는 우리와 당신에 집중합니다. 저는 72세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키운 토마토가 특별히 잘 자랐을 때 내가 농사 소질이 있나 봐. 이렇게 큰 토마토는 처음 봤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박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잘 자랐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모두가 기뻐하며 더 많은 농사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나도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거리를 좁힙니다. 제가 은퇴 후 스마트폰을 배울 때였습니다. 손주들은 금방 익혔는데 저는 한 달이 지나도 기본적인 기능조차 어려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건 영 못하겠어. 손주한테 배우는데도 자꾸 잊어버려라고 솔직히 말했더니 다들 나도 그래라며 웃으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솔직한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성취를 나눌 때는 과정의 어려움과 극복 이야기를 함께 나누세요. 시험에 합격했어 보다는 준비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라고 말하면 자랑이 아닌 공감과 영감의 이야기가 됩니다.
75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저는 첫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관심 있는 이웃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직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3시간씩 연습했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이웃이 저도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생각하세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앞에서 자녀의 취업 성공을, 자녀가 없는 부부 앞에서 손주 자랑을 하는 것은 배려가 부족한 행동입니다. 제가 은퇴 후 처음 몇 년간은 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여행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동안 그들은 아직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후배가 선배님이 은퇴 생활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모임에 안 오셔서 아쉬웠어요.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제가 그들의 상황만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축복을, 어떤 이는 경제적 여유를, 어떤 이는 화목한 가정을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73세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하던 것들 재산, 지위, 인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오랜 친구들과 가족이었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친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양의 옛 현인들은 군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마치 향기 좋은 꽃이 스스로 나는 향기롭다 하고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향기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은 3번 생각하고 1번 해야 합니다. 자랑은 잠시 나의 자존감을 높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관계의 벽을 쌓습니다. 제가 68세 때 골프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원이 새로 산 고급차를 자랑하며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이런 차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도 계셨고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자랑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반면 제가 존경하는 최 선생님은 대학 교수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이나 지위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며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셨죠. 나중에야 그분이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태도가 더 많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랑 말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제가 77년 인생에서 배운 것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자칫 자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대화가 더 활기차고 생기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80이 넘었는데도 약 1번 안 먹어라는 말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동년배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가 됩니다. 제가 76세에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제 마음을 자랑보다는 감사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인간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밝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의 대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야.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거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78세인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 경험과 조언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 자랑 섞인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이라는 것을요. 그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평생 쌓은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랑은 그런 위험한 말 중 하나입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그 대가로 깊은 인간관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과 매달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죠. 그 모임의 묘미는 서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여행 자랑, 그런 것 없이 그저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요즘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40년이 지나도 우정이 변함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랑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칭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랑이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칭찬은 당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멋지게 해냈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72세에 아내와 함께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둔한 편이라 동작을 외우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아내는 금방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잘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춤을 우아하게 추는구나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더니 아내가 더 행복해하며 저에게 춤 동작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칭찬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자랑하기보다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성공을 자랑하는 대신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기쁨입니다.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늘 환영받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셨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분의 장례식에는 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인어른은 평생 남의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셨습니다.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침묵의 미덕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은 순간일수록 잠시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순간의 참을성이 평생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에 우연히 옛 동창을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죠. 그는 저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3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우리의 학창 시절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제가 넌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하자 그는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 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겸손이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시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자랑은 관계를 해치는 가장 흔한 실수이지만 반대로 자기 비하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항상 실패해와 같은 말도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제 제 나이 80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취한 것보다 함께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줄어들지만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중해집니다. 제가 은퇴 후 찾은 행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나누면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함께할 사람이 많은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부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말수가 줄어든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랑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자랑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이 작은 다짐이 제 노년의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자랑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입니다. 그 진정한 나눔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노년이 외롭지 않으려면 자랑보다는 이해와 공감의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실질적인 대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한 관계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